하나. FM.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DJ 정호영입니다. DJ 한설성입니다. 설성 씨 오늘 저희 왜 모인지 아시나요? 네, 무슨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주제로 한다 그랬죠? 특별한 사연들을 읽어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내 이웃을 소개해주세요라는 주제로 공모전 했었잖아요. 그 사연들 쭉 접수해서 읽어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눈물도 훔치시고 눈물도 좀 훔치고. 그 사연들이 하나같이 저 처음 정착했을 때 그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이렇게 막 감정이 있고 좀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상식도 다 진행을 했고 수상작도 다 선정이 됐으니까 오늘은 그 좋은 수상작들을 저희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와,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와 같은 감동을 느끼시겠네요. 그럼 네. 바로 진행하러 가보겠습니다. 고고! 먼저 저희가 최우수상이 2편이 있었잖아요. 네. 첫 번째 사연은 나의 영원한 이웃이며 스승 탈북 요리사 선생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생각납니다. 그쵸, 정말. 그쵸. 네. 이 사연은 설송 씨가 먼저 읽어주시면 제가요?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년을 넘게 소년원 교사로 일해온 내가 땡땡 소년원 한식조리반 왜요? 아니 라디오잖아. 감성적으로 읽어주세요. 다시 해봐요. 알겠습니다. 20년을 넘게 소년원 교사로 일해온 네. 20년을 넘게 소년원 교사로 일해온 내가 땡땡 소년원 한식조리반 담임교사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당시 나는 조리 전문가가 아닌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였기에 지도 방향을 잡던 중 아이들에게 좀 더 양질의 요리의 경험과 좋은 훈화를 들려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에서 조리 관련 동호회를 찾아 실습 자원봉사자를 구인한다는 글을 올렸더니 하루 만에 댓글이 달렸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한설성입니다. 올리신 글을 보고 도움이 될까 하여 전화드렸습니다. 어째 말투와 억양이 좀 이상하다. 네, 저는 탈북자고요. 남한에서 통일요리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이 머무르는 하나원, 백화점 요리교실 등의 강의를 나가고 있고 국제요리대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행청소년을 지도하는 소년원 학교이고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강의료는 죄송하지만 형편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슬픈 사연이잖아요. 여자 것만 제가 할게요. 네, 저희는 비행청소년을 지도하는 소년원 학교이고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강의료는 죄송하지만 형편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한식을 비롯해서 각종 자격증은 물론이고 서울의 북한 요리 전문 음식점도 친구가 하고 있으니까 체험학습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통일음식연구가 1호 명인이며 통일음식문화연구원 원장님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북한 요리 전문 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첫 번째 특강인 북한의 비빔밥 강의와 실습 시간의 일이다. 저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탈북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나도 대한민국의 감사함을 느끼며 열심히 사는데 젊고 미래가 창창한 여러분이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곳에 자주 와서 여러분을 만날 것이고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큰 식당도 알아볼 테니 자격증도 취득하고 요리사가 되겠다는 꿈도 꼭 이루세요.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조언과 그 자신 있는 말투에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왔다. 선생님이 다녀가신 후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 어떤 명사의 강의보다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 것이다. 이호 선생님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북한 음식 전문 식당에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식사까지 제공하였고 명성 있는 국제요리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실습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그의 한식조리사 자격증은 전년도 2배 이상의 실적을 냈고 한식조리반이 생긴 이래 최초로 국제요리대회 전시 부분에서 상까지 탔다.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에는 학생들이 조리학과로 대학에 진학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아이들은 과거에 분명 잘못을 했다. 그러나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2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이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탈북 요리사 선생님만큼만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걱정하고 돕는 세상을 밝게 하는 등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 어떤 감사의 언어로 표현해도 모자랄 나와 내 제자들의 영원한 선생님인 북한여리 명인 선생님께 이 글을 바친다. 와, 예, 와, 뭐가 올라오네요. 그니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정말 그 선생님께서 나도 이 나라에서 받은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이 나라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통일의 달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우리 주임님께서 읽어주시겠죠? 제가 한번 제대로 읽어볼게요. 해볼게요. 네. 나는 탈북민이다. 고향을 떠나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한 번쯤은 먼저 온 통일 또는 한반도를 이을 통일의 달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불안한 매일을 살고 있던 나에게 그들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그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준 나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2020년 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의 일이다. 나는 생각보다 동기들과 꽤 잘 어울렸고 수업도 함께 들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이유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렇게 학기가 지속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나는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한 뒤 어머니가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가 있기로 했다. 나는 그곳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우리 모자의 사정을 잘 아시는 사장님께서는 우리의 비밀을 잘 지켜주셨고 나는 하루하루 잘 적응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알바생이 새로 들어왔다. 활발한 성격과 순수하고 맑은 미소를 지닌 그 친구와 나는 통하는 게 많았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가 갑자기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었다. 평소처럼 대답을 회피하며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 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요했다. 그 시간이 불편해진 나는 도망치듯 집으로 왔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내용인즉슨 사장님을 통해 우연히 나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이후 아무런 거리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과 내가 먼저 모든 사실을 말해주길 기다렸지만 그것은 나에게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마음대로 전달한 사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닌가. 우연히 시작한 알바를 통해 특별한 친구를 알게 되어 너무 기뻤고 유대감을 쌓으려 탈북민의 탈북 과정도 찾아봤다며 힘들게 오느라 고생 많았고 낯선 대한민국 땅에서 잘 적응해 주어 고맙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는 왠지 모를 눈물이 쏟아졌다. 친구의 모습은 내가 그토록 상상하고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저 단어 그대로의 친구의 모습이었다. 이후 나는 그 친구와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숨김없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누며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다 문득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숨기느라 전전긍긍하던 나의 모습이 생각났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친구의 모습이 진정한 다리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에 대해 생소한 남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통일된 미래의 남과 북, 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이어주는 것. 이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의 다리의 모습이자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꼭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뭔가 이분의 사연을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숨기고 내가 탈북민이라는 걸 숨기고 이렇게 살았던 저의 그 옛날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너무 감정이 지금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눈을 찔러야 되나요? 솔송 씨, 저희가 근데 수상작 말고 이제 좀 기억에 남았었던 사연이 있어요, 혹시? 네, 제가 그 읽었던 작품 중에 작은 시작이라는 작품. 정말 감동적이었고 그 친구도 결국에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터놓고 그 선생님께 의지하고 저도 그런 스승들이 정말 제 곁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까이는 여기 계시는 멘토 정호영 주임님, 앞에 계시는 PD님, 감독님들, 정치자예요. 존경해요. 끊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대상 작품이 어디서가 아닌 누군가와. 이 작품은 정말 제가 읽으면서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서 선생님 이거 추가로 들어온 작품인데 라고 하면서 저에게 작품을 건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저는 놓치지 않고 봤죠. 젖어있는 눈시울을 라고. 우리 회사는 제조업의 특성상 다른 회사보다 외국인의 비율이 많다. 힘든 작업 환경 속 다른 나라, 다른 피부, 다른 언어가 이곳에서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녀에게만은 말을 걸기가 싫었다. 깡마른 체구, 동료들의 인사나 격려에도 네, 아니요 라고 대답만 하던 그녀에게는 정이 가지 않았던 까닭은 어쩌면 대한민국과 가장 가깝고도 먼 곳에서 왔다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된 후부터였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곧 기분 나쁜 그녀를 회사 안뿐 아니라 밖에서도 자주 마주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앞 마트나 주변의 공원에서 잠깐 마주치노라면 그녀는 그냥 고개를 살짝 까딱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다. 학원 앞 놀이터에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제법 크게 들려왔다. 같이 태권도를 배우면 다 친구인 거야. 그런데 사는 데가 다르다고 친구를 놀리면 안 되지. 우선 웅이가 먼저 주원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엄마, 나는 주원이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그냥 옆에 서 있었던 거라고요. 그럼 친구들이 주원이를 놀리면 웅이가 말렸어야지. 말리지 않은 것도 잘못이야. 그리고 웅이가 제일 잘못했어. 주원이랑 웅이는 친구잖아. 겁먹은 눈빛으로 움찔거리고 있는 유독 내성적인 내 아들. 그리고 그를 대변해주고 있는 사람은 분명 그녀였다. 나는 최신식의 아파트들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20년도 넘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원하지 않았던 이혼녀라는 굴레를 쓰고 아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이를 악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건만 가난하고 혼자인 엄마 때문에 아들이 놀림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허망하고 비참했다.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의 아이가 따돌림 당하는 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다른 친구들과 몇 번 싸운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 대한 더할 수 없는 감사가 동시에 밀려들었다. 북에서 남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고 왔어도 내성적인 건 안 고쳐지더라. 그래도 어둠에서라도 열심히 살다 보면 부침성 없는 것도 흉이 안 되더라. 웅이가 그러는데 주원이도 뭐든 열심히 하는 친구라니까 그러니 너무 걱정 말해. 그녀는 나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주며 말했다. 순간 그저 그곳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살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삐뚤어진 눈으로 보아왔다는 것이 내 아들을 놀렸던 10살 배기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만 같아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웠다. 굽이굽이 험난했을 그녀의 인생에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따돌렸던 나를 용서할 수 없었던 밤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에 못 이겨 나는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어둠에서 왔든 어디서 살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랑 살아왔고 누구랑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지. 그러니 지은아, 우리도 잘 지내보자.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느 곳에서 사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아껴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이해해주는 다정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이 그 어둠에라도 우리는 행복하리라는 것을 북에서 온 나의 친구에게서 배웠다.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그저 한없이 좋은 사람인 그녀에게서. 와, 진짜 울컥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읽어도 참 마음이. 이렇게 사연을 읽으면서 감사함을 또 느끼게 되네요. 네, 저희 하나 FM 이제 모든 수상작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소감이 어땠어요? 오늘 라디오를 사연을 읽으면서 직접 이렇게 사연들을 보니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또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저도 또 뭉클하고 다시 한번 이 감정에 또 이입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2편으로 찾아올 텐데요. 2편에서는 우수상 수상자 그리고 특별 사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 오늘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네, 친절 하나씩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잘 자요.